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3월 5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인 4일 저녁 늦게 의회 합동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참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알 그린 의원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은 하원의장인 존슨의 요청에 따라 의회 경비원에 의하여 끌려나가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텍사스주 제스민 크리켓 의원은 저항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많은 의원들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 명색이 정치 지도자들인 의원들이 행하였던 비이성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들에게 더 할 말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며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연설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 가지 어이가 없는 사건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데 도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쥐새끼 트랜스젠더를 만드는데 800만 불을 썼다고 하는 예를 들며 민주당 의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정책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들의 그 프로파간다의 일종으로 지금 트랜스젠더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나 결국은 이것의 목적은 인구 감소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행토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동성 간의 2세 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천부인권적인 인류 후손 낳기를 방해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그간에 자기들에 대한 구제책을 좀 완화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구글은 그간에 검색 엔진과 검색 광고 시장을 독점하여 여기에 대하여 독과점법으로 작년 8월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독점법으로 걸렸던 것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을 구글이 크롬을 통하여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 라이선스 수입을 강화하였고 두 번째는 크롬을 강제로 판매하였으며 세 번째는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축소를 강행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석을 끝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진행 중인 이 모든 과정에 구글은 오늘 그 대표단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만나 이 문제를 좀 더 제거하여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낸 사유로는 바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가 경제나 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들은 적이 없고 막연한 표현으로 이들은 구제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받고 지금 LA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인 헐리우드 여배우 셰릴 하인즈는 그에게 딱 한 가지의 옵션이 없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평소 때 RFK 주니어가 보스라고 불렀으니 RFK 주니어가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셰릴 하인즈를 헐리우드 영화배우로 여기지 말고 정치가의 아내로 인정을 하고 즉시 워싱턴 DC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버트 K 주니어는 셰릴 하인즈로 워싱턴 DC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LA에 남겨둘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케네디가의 정욕의 악마라고 불리는 귀신이 씌었다고 믿고 있는 셰릴 하인즈의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케네디가의 남자들이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고 또한 여러가지 섹스 스캔들에 많이 얽혔습니다. 당사자인 로버트 K 주니어도 두세 번에 걸쳐서 섹스 스캔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셰릴 하인즈는 자기 자신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살고 있으면서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로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즉시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정치가의 아내로서 조용하게 내조하며 살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고 여기에 대하여 옵션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케네디가의 정욕의 악마에 휩싸이던 모든 버릇이 이 차례에 없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지금 또 하나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정국을 민영화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지는 민영화로서 바로 엠트랙이라고 불리는 철도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이 사랑하였던 엠트랙, 바로 조 바이든이 항상 이야기했던 자기의 학창시절 또한 젊었던 시절에 엠트랙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거짓말도 지어내면서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도 미국의 엠트랙을 많이 탔던 사람 중에
하는데 그는 M출액이 그간의 부실 경영과 엉터리 경영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하며 M출액을 민영화하여 좀 더 효율적인 M출액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 발표하여 두 번째 민영화로 바로 M출액이 도마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도 도저히 하여 M출액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앞서야죠. 그러나 다른 일자리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비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행정에서 멕시코와 카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관세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저께인 4일날 실시된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일반 관세 25%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차량 관세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미국으로 리쇼링 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예기간을 한 달 정도 더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OJ 펜 본디가 오는 목요일 앱스타인 관련 서류 제1차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약 트럭 한 대분의 막대한 서류가 지금 DOJ 본부에 도착하여 많은 요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간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 FBI 지부장은 이 모든 서류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150 내지 20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만 달랑 내어 놓았는데 여기에 발끈한 펜 본디가 즉시 그를 해고시키고 모든 문서를 압류하여 지금 DOJ 본부로 옮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소아성애자들의 개인 섬에서의 향락적이고도 퇴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앱스타인은 30cm 높이의 침대 모서리에 목을 메어 죽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제의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빌 클린턴은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많은 워싱턴 정가의 거물들과 또한 법관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관련자가 약 2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대한 250명의 관련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DOJ가 이번에 큰 건을 하나 하였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바로 일전에 제가 보도해드렸던 척 슈머 기소 사건입니다. 어저께인 4일 기소 기한 마감이었습니다. 대법판사 공갈 협박에 대하여 관련 검사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내에 있는 몇몇 딥스테이트 출신의 판사들이 기각을 시켜버려 그 기소 유효기일을 어저께로 끝난 것입니다. 척 슈머는 용궁 같다 살아난 정치인이 되었으나 앞으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고 그 위에도 수많은 정치가들을 협박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안심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